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익산에 도내 두 번째 혁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가 돌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역 간 과열 경쟁에 불을 붙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군산해역에서 신종 해양식물 플랑크톤을 발견했습니다. 이 플랑크톤의 예소톡신 성분이 마약성 진통제나 마취제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군산시가 청렴 결의대회를 비롯해 청사 전체를 청렴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청렴도 높이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천을 통해 청렴도 향상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도내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익산과 완주, 임실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까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 예방에 주의해야겠습니다. 한편 장마전선은 오늘 밤부터 다시 유입돼 모레까지 30에서 80mm의 장맛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도내 폭염일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의미하는 폭염일은 평균 2.6일로 평년 0.4일보다 2.2일 많았습니다. 지난달 도내 평균 기온은 22.6도로 평년보다 1도가 높았고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로는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난달 강수량은 114.9mm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강수일수는 6.3일로 평년 10일보다 3.7일 적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도내 두 번째 혁신도시는 약속대로 익산에 만들겠다고 강조해오다 돌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도내 국회의원마다 혁신도시 유치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건 데다 기존 혁신도시의 반대도 거센 상황에서 김 지사의 입장 변화가 불필요한 지역 간 과열 경쟁에 불을 붙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김관영 도지사가 첫 민생 투어에 나섰던 익산.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내 두 번째 혁신도시를 익산에 만드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익산 시민에게 내건 약속이었고 공약집에도 명문화된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혁신도시를 익산에 하겠다라고 선거 때 공약을 했고 그 이후에 도지사의 공식 공약집에 그걸 명문화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김 지사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도내 한 언론사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두 번째 혁신도시 유치지역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꾸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줄곧 강조해온 익산 혁신도시 유치에서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바뀐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익산 지역 내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놓고 지난 총선에서 도내 국회의원마다 혁신도시 유치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은 상황. 여기에 기존 혁신도시는 새로운 혁신도시 조성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불필요한 지역 간 과열 경쟁에 불을 붙인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들 같은 경우는 김관영 지사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익산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다들 믿고 있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약속이나 지역에 대해서 변경을 한다거나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면 아마 전북 지역 내에서 굉장히 큰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갈등과 혼란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했던 약속들을 이행하는 게 현명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정사실로 강조됐던 익산의 도내 두 번째 혁신도시 유치. 앞으로 넉 달 후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시동을 걸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도지사의 입장이 기존과 달라지면서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KCN 추정우입니다. 도내 근로자 절반 이상이 직장 눈치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22년 기준 도내 근로자 50.8%가 직장 분위기와 문화 때문에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직장 분위기 문화 등 인식이 쉽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지자체가 육아지원 제도와 관련해 지원 사업을 추진해도 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도내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지난 2021년 5,361명에서 2022년 5,762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내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익산과 군산은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 주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전에 비해 0.06% 올라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익산은 정점을 찍었던 2022년 7월에 비해 10%가량 하락했습니다. 군산도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2년 전보다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원광대의 글로컬 대학 본지정 실행 계획서를 점검했습니다. 도와 원광대는 오늘 김종은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원광대 글로컬 대학 본지정 대응 협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실행계획서 보완사항, 지자체 지원사항, 각 기관 협조사항 등이 논의됐습니다. 원광대는 오는 26일까지 실행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은파 호수공원 주변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과 관련해 사업자와 군산시가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사업자는 지난달 1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군산시를 상대로 채무부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이어 지난 2022년 4월 군산시 통합심의를 마쳤지만 당시 도로 개설을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고 새백 도로 부분 면적에 대해서만 기부 체납을 요구해 수용했다며 도로 개설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군산 해역에서 신종 해양식물 플랑크톤을 발견했습니다. 이 플랑크톤은 신경 독소 성분인 예소톡신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성분이 마약성 진통제나 마취제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팀이 지난 2020년 군산 해역에서 발견한 신종 해양식물 플랑크톤. 지역명을 따 고넬록스 군산엔시스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지난 6월 국제조류학회지에 등재됐습니다. 군산엔시스는 예소톡신이라는 신경독소를 생산합니다. 국내에서 예소톡신을 생산하는 해양식물 플랑크톤이 등재된 것은 거문도 해역에서 발견된 고넬록스 거문엔시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예소톡신은 설사와 메스꺼움, 구토 등을 유발하지만 마약성 진통제나 마취제의 대체 성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양기술원은 이를 활용해 신약과 독소 분석 표준물질 개발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종은 또 독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독소를 뽑아내서 저희가 지금 진통제라든지 아니면 마취제라든지 그런 곳에 활용할 가능성을 평가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한번 하고 있어요 지금. 해양기술원은 신종 플랑크톤의 대량 배양으로 기존의 고둥이나 가리비 등 폐류에서 채취하던 양보다 더 많은 예소톡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용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독소를 추출하는 기술은 캐나다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국내에 독자적인 추출 기술 개발이 선행돼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한 6년, 7년 안에는 제 생각에는 표준물질 정도는 생산할 수 있을 거예요. 군산 해역에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발견된 신종 해양식물 플랑크톤. 해양 바이오 산업으로까지 확장성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군산시가 오늘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 내정자 82명을 발표했습니다. 5급 사무관 승진자는 환경정책과 곽은하, 예술의 전당 관리과 김용효 등 8명입니다. 또 6급 승진자는 안전총괄과 강진희, 일자리경제과 강혜영 등 20명입니다. 이어 7급 승진자 25명, 8급 승진자 29명입니다. 군산 시민은 헌혈을 하면 지역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가 줄어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품권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혈자에게 군산사랑 상품권 10,000원권을 지급합니다. 학교 급식 재료를 빼내 외부에 판매한 정황이 드러난 익산의 한 고등학교 급식 교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해당 교사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사를 마쳐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처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영등동 롯데마트와 NH농협 익산시 지부 앞 인도 60m 구간에 미디어 아트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경관 조명 설치는 익산시 상인회와 상권 활성화 사업단이 영등 상권에 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조명 영상에는 9개의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 계절별 콘텐츠가 송출됩니다. 영상 상영 시간은 하절기 오후 8시 30분부터 11시, 동절기 오후 6시부터 11시입니다. 군산시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청렴 결의대회를 비롯해 청사 전체를 청렴구역으로 지정하고 직원과 민원인의 출입이 잦은 곳에는 청렴 문구를 부착하고 있는데요. 소소하지만 작은 실천을 통해 다시 한번 청렴을 되새기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시 청사 중앙계단. 재치 있는 청렴표어가 계단 칸칸마다 시원한 파란 물결을 만듭니다. 청렴한 시대를 살았던 소년들의 이름이 계단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계단 1층부터 3층 사이에 건강 청렴 계단을 만들어 오를 때마다 청렴 의지를 다지게 합니다. 출퇴근할 때마다 달라진 계단을 보면은 청렴 의식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밝아진 청사를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전 부서 출입문에는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본행동 지침이, 고위공직자 집무실 문 앞에는 부정청탁, 금품 향응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단호한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이 모두 직원과 민원인의 출입이 잦은 곳입니다. 청렴이야 어디서나 다 해야 되는 거지만 특별히 이곳은 많은 민원인들이 오가는 곳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또 같은 모든 것들을 상의하는 이런 곳이다 보니까 특별히 이곳에서 우리 청렴의 의지를, 청렴의 마음을 좀 더 다지는 이런 의미에서 청렴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시가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른바 청년 다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선 8기 2년을 맞아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청렴 의지를 다졌습니다. 4년 연속 종합청년도 4등급을 벗어나지 못한 군산시가 올해는 3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내놓은 20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1층부터 12층까지 건강 계단을 같이 쭉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층에서 저희가 3층까지는 청년 계단이라고 해가지고 좀 만들어 놨는데 우선은 청년 계단을 통해서 이 문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청렴의 의지를 되새기고 청년 계단을 오르고 건강 계단을 오름으로써 마음도 건강해지지만 또 몸도 건강하게 함으로써 소소하지만 건강과 청렴을 되새기는 생활 속 공간. 작은 실천을 밑거름 삼아 차근차근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군산시의 의지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가 군산밤 푸드존 푸드트레일러 운영자를 오는 16일부터 8일 동안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군산의 사업장 또는 본사 주소를 두고 푸드트레일러 운영과 관리 등이 가능한 법인입니다. 시는 서류심사와 심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영업자를 선정합니다. 심사는 청년 참여 인원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최종 영업자는 최대 4년 동안 푸드트레일러 운영이 가능합니다.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활용한 약점 보완 캠프가 운영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4개 고교에서 방학 기간에 1학기 내용을 스스로 복습하고 취약한 1개 과목은 교사와 함께 약점을 보완하는 60시간 규모의 학습 캠프를 운영합니다. 약점 보완은 국영수를 비롯해 과학과 사회 중 학생이 1개 과목을 선택해 개별 지도를 받을 수 있고 교사 1명당 최대 5명의 학생을 배치하게 됩니다. 김관영 지사가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위해 세일즈 도지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어제 전국 스타트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선유도 중학교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해 창업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취임 이후 창업지원과를 신설했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조 원 펀드를 결성 중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창업은 5.2% 증가해 전국 최대 창업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남원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한 식중독 의심 환자가 7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식중독 의심 환자는 22개 학교에서 740여 명입니다. 의심 환자가 발생한 학교는 급식을 잠정 중단하고 단축 수업이나 재량 휴업이 권고됐습니다. 환자들에게 채취한 검체를 분석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만큼 학교 급식에 납품된 식자재와의 연관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변호사와 퇴직경찰 등 특정 직업군에 치우친 인사들로 꾸려져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탈자가 나왔습니다. 전북자경위원인 남준희 변호사는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치경찰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변호사는 위원회가 특정 직업군에 편중됐다는 언론의 비판도 있고 변호사 사무실 운영상 매번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워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양성을 위해 후임자는 학계나 시민단체, 언론인 중에서 선정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말고사 시험 중 교실을 나간 10대가 사흘 만에 직접 경찰 지구대로 찾아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 40분쯤 16세 A군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던 중 교실 밖으로 나갔고 학교 측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5일 오전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으며 이후 A군은 낮 12시 30분쯤 직접 덕진지구대로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A군이 무사히 돌아왔다며 학교를 나가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내 여름철 피서지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자 특별대책이 추진됩니다. 도는 다음 달 말까지 특별사법경찰과 각 시군 상인회 등으로 꾸려진 민관 합동 점검반을 동원해 해수욕장 8곳과 계곡 20곳 등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213곳을 대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민관 합동 점검반은 외식업, 숙박업, 피서용품 등의 가격 표시 여부, 판매 가격 외부 공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바가지 요금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시 금마도서관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건축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행복을 짓는 건축가 이야기와 역사 속 우리나라 건축물로 건축물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과정은 총 3회로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됩니다. 참여 신청은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백제왕도 익산 2024 전국 육상 경기대회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대한육상연맹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멀리뛰기, 높이뛰기 등 170여 개 종목에서 총 1,4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대회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해머던지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던 익산시청 소속 김태희 선수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달 군산 인공암벽장에서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이 진행됩니다. 전북자치도 산악연맹에 따르면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등 7명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군산 인공암벽장에서 리드와 볼더링 모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또 오늘 16일부터 25일까지는 스포츠 클라이밍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실시합니다. 한편 군산 인공암벽장에는 작년 12월 국제규격 볼더링장이 조성됐으며 내년에는 스포츠 클라이밍 월드컵 대회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익산 왕궁면의 한 회사에서 사용하던 간이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11분쯤 불이 나 2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과 주차된 차량 등이 피해를 입어 소방서 추산 1,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시청을 방문해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을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회원들이 직접 만든 딸기잼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됐는데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15세대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미래관광이 군산시 흥남동에 저소득 가구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선풍기 15대를 기탁했습니다. 김주창 대표는 올해는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상돼 취약계층의 여름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을 우려해 저소득 가정 여름나기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22도에서 출발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